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용상으로 간주하시고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앞날의 주인공들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오보이의 숭고한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줘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시려는 것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오신 수건입니다.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에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수천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씨께서는 전국의 다가소 유치원 어린이 수와 하루 젖 소요량까지 몸소 계산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도 연이어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젖제품 하나도 저직자, 생산자, 공급자의 직분에 앞서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 신종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저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오차회에 참가했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이 새로운 육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사냥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누릴 데 대해서 말씀하시고 젖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젖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몸소 평양시에서 시험 생산한 젖가루도 맛보시며 이른 새벽까지 구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며 바쳐오신 경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표준화된 젖가루도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또 받들려 2022년 2월 세상에 유일무이한 육아법도 채택되게 됐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이 실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목장들이 훌륭히 건설 개건되고 수천 대의 젖가루 생산 설비가 끝전이 갖춰진 것을 비롯해서 생산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국가적인 정밀한 공급 체계와 질서가 수립되게 됐습니다. 국가적 부담으로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오늘의 현실은 오직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최중대 정책으로 내세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우리 당의 운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또 튼튼해지고 이렇게 환해지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육원들뿐 아니라 또 타가소에 찾아오는 부모들도 오늘이 이 행복을 안아오시기에 바치신 경의한 아버지 원수님이 숭고한 후대간 미래간이 어려워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어마한 자리에 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도 아닌 언나라 천만 자식들을 우리의 경의하는 청지께서는 한 품이 하나 키워주고 계십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드는 고마운 어머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과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랫소리가 세세연년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등을 참관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은 참가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신념, 열렬한 애국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명예의 단상에서 빛나고 있는 열사묘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전승세대의 불굴의 녹과 투쟁 정신을 끝끝이 이어 우리 조국의 승리적 전진과 혁명의 존재 듬직하게 보위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갖춰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사변성 예술단체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외안전 일꾼들에게 있어서 충성과 애국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목숨까지도 소슴없이 바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공연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당의 사회안전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끝없이 충실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 대비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을 혈전관질에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이 올해의 기호의 다수학을 이룩할 인류 많고 당면한 농농장들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청산농장에서 튼튼한 변모를 키우고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서 모내기를 조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직관해설과 편집주기 현장 보여주기를 배워봐요. 정말 이거 현장에서 절실히 제기될 수 있는 과학적 문제들을 푸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모기르기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튼튼한 그 밭 상태의 보여주기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에서부터 다수하게 담을 확실하게 마련하려는 드높은 요리 안고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이 혼신분투하도록 비상이 각성 분발시켜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에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잘 짓는 데서 가물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한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관계시설을 시급히 복구 완비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물에 의한 재해성 이상 기균성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도안의 모든 농장들과 작업반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쪽으로 수액의 박강의 양식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우물, 굴포, 절장을 비롯한 지하수 시설을 건설 및 보수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박강수 체계가 도입되지 못한 면적들에 대한 반수보장 대책을 세우고요. 수백여 대의 발동 양식들과 그들을 도안의 모든 농장들과 작업반들에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도의에서는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하기 위한 농촌 지원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홍단군 농사동랑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백두대지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올릴 여기에 넘쳐 감자 심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농사의 다수학의 근본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결에 따르는 기술적 여부를 철저히 지키면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를 심었습니다.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장마철 전까지 계획된 강하천 정리와 지방 공사를 결속할 목표를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강하천 정리공사를 진행하다가 하지만은 일부 하천들에서 강하천 정리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기 사업을 냉철하게 돌이켜보고 질감독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모든 공사가 설계 요구대로 정확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군 수송천공사하고 그다음에 삼석구역 송무천 제방을 하고 있는데 최대 물량을 타산하는 데 기초해서 강폭을 정전에 비해서 30m 정도 더 넓히고 바닥도 깊이 파가지고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적으로 60여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강바닥 파기가 결속되었고 장석 쌓기와 제방성 토공사도 80%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주군에서도 도로보수 공사와 강하천 정리, 제방공사에 힘써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 구성을 볼 때 그 정수하천이 다 하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우리는 큰 물이 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서 군에 있는 모든 중기를 동원해서 장석 쌓기를 비롯한 이만천 화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대천 화환공사와 하포 다리를 비롯한 위험 개소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온 군이 동원되어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단위들의 역할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봄철 기간에만도 수만 정보의 산림구역에 1억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240여 개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평양시 직맹위원회에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애국님 운동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안에 100여 명의 직맹인들로 사회주의 애국님들선 모금인 단위에 대한 지금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와 조성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모든 직맹조직들에 일반화해서 대중운동의 요리를 더욱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님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이 직맹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는 과정으로 대개하는 것과 함께 나무 심기와 피배관리,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나무를 자체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잘 알려주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령성 비아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담당 산림구역을 푸른 숲으로 전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이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산림을 담당한 지 한 거의 10년 됐습니다. 20여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나무가 얼마 없었습니다.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 데 기본 힘을 넣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부터 보여주기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나무를 과학기술적으로 심는 것과 함께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98% 이상 보장했습니다. 늘어간 보람이 있어서 우리님이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이렇게 변모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1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에 더욱 힘을 넣고 있습니다. 5월 상순에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상순에 우리나라는 조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비 내리는 날이 많고 햇빛 침률이 낮으며 그리고 샘바람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5일부터 7일에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이 기간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황해 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40 내지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과 7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해비 침률은 40%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낮겠습니다. 기온을 본다면은 대부분 날들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5월 중순경부터 모내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시작되는데 맞게 모든 농업생산단위들에서 벼모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벼모가 두입 이상 된 다음부터 2% 녀석에게 피토신이나 기러와 같은 농도를 섞고 7 내지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분무해 주어 모 생육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모판 온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낮에는 모판 안의 온도를 25도씨 이하로, 밤에는 10도씨 이상으로 보장해줘 자라면서 생리적 모마름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벌이 비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 폐기 전까지 3 내지 5일 간격으로 5% 녀석을 2, 3의 입도비료로 분무해주며 이삭 폐기 2 내지 3일 전에 영양 강화제를 분무해야 합니다. 최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월 28일 위엔남의 기상예보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이 나라의 북부와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40.2 내지 44도씨의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5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타이의 북부 도시 람빵에서는 기온이 44.2도씨까지 상승했으며 방코크와 중부, 북부 지역들에서도 기온이 40도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열사병으로 이 나라에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당국은 극단한 고온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시간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이 열파로 인한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찌는 듯한 열이 일찍 시작된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4월 초까지 홍역 발생 건수가 94,481건에 달했습니다. 2,767건이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멘과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현재의 홍역 전파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 영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류행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오그란데도 술주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5월 1일 현재 10명이 목숨을 잃고 21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약 4,400명이 소개됐습니다. 100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지사는 이번 폭풍 피해가 주류역사상 최악의 기후재해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니아 나이로비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 4월 28일 폭우에 의해서 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0명 불명됐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 속에서 주요 온실 효과 가스인 메탄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의 농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낮지만 메탄가스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능력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물 초리장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9,600리방미터의 메탄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이산화탄소 방량을 90만 톤 줄였는데 이것은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럭색 환경을 더 많이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상현상은 강계와 해산, 개성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균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5월 5일 일요일 리파는 24절기 중에 7번째 절기로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 해서 일러오는 말입니다. 리파를 전환 시기는 논농사에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며 한해 농사에서 제일 바쁜 철입니다. 내일 조선소의 중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바닷가 지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70mm,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30 내지 50mm입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데 맞게 농업부문에서는 물잡이 대책을 잘 세우고 밀보리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 원성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30 내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높지 않겠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과
봅니다. 머리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높겠습니다. 강원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문바다에선 남동풍이 오전부터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 함경남북도 해상과 강원도의 문바다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